나중에 선생님 공연하면 오세요. 환갑자축 공연에 오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하나 크게 빌릴 거야. 그 안에 빌려서 락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아? 선생님 정노래자랑 나갔어. 그 찾아보면 내 영상이 있어. 거기서도 2등 합니다. 2등. 나중에 그 에피소드 얘기해 줄게. 재밌어. 그래서 2등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 꿈이 1000명 앞에서 노래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뤘어.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꼭 오세요. 입장료 받을 거예요. 아니, 환갑잔치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 축의금 이렇게 주잖아. 그래서 입장료 받을 거니까 그 입장료 반 딱 끊어서 반은 저희 불이웃 돕고 반은 내가 가질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 여행 떠날 겁니다. 떠날 거고 그리고 장례식도 할 건데 장례식은 선생님이 한 살아있을 때 할 거예요. 한 80쯤에 할 생각입니다. 그때 오세요. 장례식 살아있을 때 할 거야. 살아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고 또 이제 또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면 돼. 나 죽은 다음에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장례식이잖아. 그럼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봐야지. 그게 맛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좀 사고방식이 독특하죠? 자, 갈게. 자, 이거 끝내자. 자, 237페이지입니다. 자, 237페이지. 확실한 거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밑줄. 이런 따뜻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자, 인경이가 뭘 말하는 거죠? 요거 물결. 지금 보면 독고 대사는 다 밑줄 치고요. 인경이는 다 물결 치고 있는 거야. 독고가 밑줄. 허물없이 대화를 나눈다거나, 자, 요거 밑줄. 참참참 드시던 분, 요거 보이표? 경만이죠? 그분하고도 친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고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진 것 같아요. 자, 밑줄. 진심 없이 그냥 친절한 척만 해도 친절해지는 것 같아요. 자,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처음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었지만 결국 진심으로 사람들을 잘 대하게 되었다. 자, 이런 얘기죠. 인경, 내가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자, 이거 물결 칩니다. 이미 쓰고 있잖아요. 거기 수첩에 이미 쓰고 있잖아요. 자, 인경이가 내 작품에 쓴다고요. 요거 물결. 이게 바로 대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나 극작가예요. 자, 요거 물결. 인경이가 계산대 의자 정리를 합니다. 아, 맞다. 연극대본 쓴다고 했죠? 밑줄. 연극대본 쓴다. 밑줄. 그럼 나도 나와요? 그랬더니 그냥 뭐 스케치 같은 거니까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아저씨가 저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결 쭉 쳐봐. 글쓰기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힘이 났거든요. 좋네요. 아저씨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시 올게요. 자, 그리고 나갑니다. 자, 이제 인경이가 전화를 해요. 요 앞에다가 장면 전화를 한번 해봐. 여기 앞에다가 그 인경 앞에 있죠. 바로 어디냐면 전화 중 요 앞에.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끊어. 예, 끊어. 실은 작가 생활을 끝내려고 토지문학관에 갔었는데, 자, 거기서 교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여유도 좀 갖게 됐고, 덕분에 마지막으로 희곡 한 번 더 써보고 싶어졌어요. 빌려주신 지필신도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희수쌤 보이표? 문학관에서 산책하면서 해주셨던 말 기억하세요? 그 밥 딜런의 외할머니 이야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꼭대기에 심정이에요. 따뜻한 기억이 별로 없는 힘든 삶을 살아왔으나 편의점에서 손님들과 만나는 현재 삶에서 따뜻함을 느껴요. 독고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자, 극의 흐름에서 짧은 암전은 어떤 기능? 그 암전이 어디냐면 236페이지. 236페이지의 밑에 세 번째 보면 암전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장면을 전환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살짝 흐르고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기 중 질문의 답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간의 흐름 밑줄, 장면 전환 밑줄. 됐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문제. 자, 같이 갈게요.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경은 독고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있고 맞습니다. 자, 2번. 독고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정답 2번입니다. 3, 4, 5 정리할게요. 독고는 인경과 나누었던 대화를 따뜻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경은 독고의 이야기를 자신이 쓰는 작품에 녹이고 싶어 해요. 독고는 자신이 인경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8번의 기억에 담긴 인경의 마음. 기억이 어딨냐? 저기다. 우와! 236페이지 한 중간에 있어요. 우와, 아저씨 진짜 기억이 없다는 거죠? 와우, 대박. 뭐예요? 5번이죠. 흥미. 이 사람 되게 흥미롭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요. 238페이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끝냅시다. 자, 먼저 왼쪽 볼게요. 핵심 정리 왼쪽을 먼저 볼 거야. 밥 딜런의 외할머니 이야기의 역할을 먼저 볼 거예요. 목적 X. 자, 과정의 행복이다. 밑줄 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요. 인생은. 자,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다. 밑줄. 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으니 모두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자, 그다음 밑줄. 힘든 싸움을 하고 있으니 모두 서로 친절해야 된다. 자, 밑에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따뜻하게 대하는 독고가 연상된다. 볼게요. 자, 봐달라 봅니다. 노래 밥 딜런 외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자, 인경인데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야. 자, 노래 거기 노래라고 있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니? 거기다 별표 쳐야 돼. 관객을 집중시킵니다. 이걸 주의 환기라는 표현을 써요. 관객을 집중시키고요. 주제의식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자, 볼게요.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게 아니야. 길 자체가 행복. 길 자체가 행복이니까 과정이라고 써요. 과정. 과정이 행복이야. 네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사람들 모두가 알고 보면 다 자기 나름의 힘듦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니 뭐에다 물결 쳐. 친절해야 해. 물결. 모두 사연이 있기 때문에 뭐다 서로 배려해야 된다. 밑줄. 그래서 누가 연상돼? 독고. 독고가 친절하죠. 그러니 친절해야 해. 인경이가 그 이야기가 위로가 많이 됐어요. 희수쌤 정말 감사해요. 자, 전화를 끄는 인경은 인경 동그라미, 편의점 앞 거리, 네모. 자, 그리고 김 대표 있습니다. 자, 김 대표 앞에다가 한번 끊어. 한 번만 딱 끊어. 김 대표 앞에다가 한번 딱 끊어. 자, 김 대표 동그라미 잡고요. 사무실에서, 사무실 네모. 인경 동그라미. 전화를 겁니다. 김 대표가 객석의 문에서, 등장합니다. 왜냐면, 희곡에는 뭐가 있어? 공간적 제약이 반드시 존재하지. 그러니까 공간적 제약 밑줄 쳐, 밑에. 그래서 인경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이고, 관객들도, 저들이 대화하고 있구나. 즉, 전화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같은 장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볼게요. 가자. 인경. 여보세요. 자, 인경 동그라미. 자, 김 대표 동그라미. 자, 여기선 두 인물의 대화로 갑니다. 정 작가. 올해도 다 갔네. 연말인데 잘 지내나 궁금해서. 작년 연말에는 안 궁금하셨어요? 작년에는 전화해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못했지. 벌써 2년이다. 이제 좀 화 좀 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좀 풀렸어? 밑줄. 용건이 뭔데요? 알았어. 정 작가 각색 하나 해봐. 내가 소설 판권 하나 샀거든. 밑줄 쳐. 각색 하나 해봐. 소설 판권 하나 샀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연극으로 바꿔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각색이요? 됐어요. 자, 거절합니다. 됐어요. 그랬더니 김 대표가 일단 한번 읽어봐. 술술 읽히고 재밌어. 안 읽을게요. 오랜만에 연락해 제안하는 거다. 이러면 서운하지. 대표님, 사실 저 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각색이 아니라 제 작품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밑줄. 마지막은 제 작품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밑줄. 야, 정인경. 야, 너 배우도 은퇴한다. 작가도 때려친다. 너 진짜 대학로 뜰 거야? 밑줄. 너 진짜 대학로 뜰 거야? 여기다 밑줄. 더 이상 20대 배역은 어렵지 않겠냐며 자발적 은퇴를 강요하신 게 누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색하라니까. 밑줄.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 거야. 그치? 각색하라니까. 됐다고요. 지금 4개월째 틀어박혀 마지막 작품 구상 중이에요. 자, 밑줄. 마지막 작품 구상 중이에요. 올 똘똘한 거 좀 나왔어? 궁금해하죠? 똘똘한 거 좀 나왔어? 이다 밑줄. 혹시 엉뚱한 공상만 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구상 다 끝났거든요. 저기다 밑줄 쓰기만 하면 된다고요. 오, 그래. 한번 읊어봐. 머리 털면 부정타요. 됐습니다. 아, 뭐길래 이래? 정작가 좀 말해봐. 괜찮으면 자기 거 먼저 할게. 그다음 밑줄. 괜찮으면 자기 거 먼저 할게. 선생님 연기 괜찮죠? 모든 거는 쇼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연습해요, 선생님. 이거 가지고 미리 수업 준비할 때 연기 연습합니다. 자, 네. 아, 그게 막 이렇게 얘기하죠. 있긴 있어. 그냥 내가 말한 각색 그거 하자. 밑줄. 내가 말한 각색 그거 하자. 근데 인경이가 편의점을 보면서 급하게 만들어요. 편의점 얘기해요. 자, 밑줄. 편의점 얘기해요. 김 대표가 편의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경 동그라미, 독고 동그라미. 관찰하고요. 독고, 인경이 훔쳐보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요. 인경이가 무대는 편의점이에요. 온갖 인간들이 드나드는 편의점. 주인공은 편의점에 밤을 지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야간 알바고, 자, 그다음 밑줄 쭉 쳐. 주인공은 편의점에 밤을 지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야간 알바. 자, 누구를 연상시켜? 독고를 연상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편의점 이야기를 자, 해봐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야간 알바는 중년 사내인데 자신의 과거를 몰라요. 알코올성 치매가 왔거든요. 손님들은 이 중년 사내의 정체를 자기들끼리 추측하는 거죠. 근데 사실 추측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인경밖에 없는 거야. 명퇴자에서 외계인까지 등장하죠. 이게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외계인까지 등장하죠. 좋아. 자, 왼쪽 볼게요. 자, 왼쪽에 읽기 중 질문 238페이지. 자, 인경의 노래는 극에서 어떤 기능? 관객의 주의 환기, 집중시키고요. 주제의식을 드러냅니다. 자, 주제의식이 뭐죠? 모두 힘들게 살아가니까 뭐하자? 친절하자. 그 얘기. 자, 김 대표가 무대가 아닌 객석의 문에서 등장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곡은 무대 위에서 상연되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밑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이 작품, 그렇지. 여기야, 여기. 이쪽이야, 그쪽 아니야. 여기, 이쪽. 이쪽이야. 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 거기다 밑줄 칩니다. 읽기 중 질문, 두 번째 줄. 이 작품 역시 공간의 제약 때문에 밑줄 칩니다. 등장인물을 객석에 있는 문에서 등장시켰습니다. 밑줄. 그래서 관객의 흥미 유발.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앉아서 여기 무대를 보고 있잖아. 근데 객석의 문은 어디 있어? 이쪽에 있거나 뒤쪽에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러고 있다가 소리가 저쪽에 들리는 거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가 유발되는 거지. 그치? 자, 인경이 김 대표의 각색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어서? 내 작품을 하고 싶은 거죠. 즉, 남의 작품을 극으로 다시 각색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작품이 아니지 내 작품 하고 싶다. 자, 그 얘기예요. 239페이지 오른쪽 꼭대기. 인경과 김 대표의 관계 볼게요. 인경, 김 대표의 안부 인사에 차갑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의 강요에 배우를 은퇴하게 됐고요. 각색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김 대표 능청스럽고요. 그리고 각색을 맡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작품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저 이후에 가면 네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확인 문제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경은 사실은 확실한 계획은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의 배우 그리고 교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요 전전 페이지에 있죠. 그죠? 요 전전 페이지에서 마지막에 이제 밥 딜런 얘기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죠? 밥 딜런 얘기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희수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3번에 김 대표가 제안할 내용을 자 미리 알지 못했고요. 인경은 배우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거절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다? 내 작품을 이제 하고 싶다. 남의 작품 극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작품을 하고 싶다. 정답 4번. 자,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했죠. 자, 10번 문제. 기억같이 말하는 이유 볼게요. 자, 기억처럼 말한 이유는 거기 보니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위에 바로 그 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왜? 김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맥락을 봐야 돼. 한번 읊어봐. 됐어요. 자, 이렇게 정답 5번. 아직 구상이 끝나지 않은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자, 넘깁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야, 외계인은 좀 지나치지? 그랬더니 좀! 그런데 이 사내는 손님들에게 낯선 상품을 추천해요. 밑줄. 낯선 상품을 추천합니다. 자, 또 밑줄쳐.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사내가 추천하는 상품을 사고 나면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줄. 야, 그 심야식당이잖아. 얘기합니다. 여기 혹시 심야식당 알아요? 아, 모르는구나. 그 집에 만약에 넷플릭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OTT 보면 일드입니다. 일드. 그러니까 일본 건데 심야식당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한 중년 남성인, 잠깐 여기 얘기 없나? 있을걸? 아, 거기 봐봐. 교과서 어휘 왼쪽 아래 봐봐. 요리를 소재로 한 일본 원래 만화였는데 이제 그걸 일본 드라마로 만들어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열리는 작은 식당에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배뿐만 아니라 마음도 채워갑니다. 그래서 거기 막 낯선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풀려요. 이제 그런 거 심야식당. 재밌습니다, 이거. 그냥 힐링이에요, 힐링. 자, 야, 그 심야식당이잖아. 그랬더니 편의점이라고요. 자, 편의점. 거기다 밑줄. 발끈하기는. 아니, 누가 뭐래? 이 이야기는 주인공 야간 알바의 정체를 알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 바로 이제 누구를 이제 연상시키는 거예요? 돕고. 그렇죠? 그래서 알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다 밑줄 쭉 칩니다. 주인공 야간 알바의 정체를 알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사내의 과거가 회상 장면으로 교차되면서 등장할 거고 그 편의점에서 일해야만 하는 이유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내는 그 편의점에서 밤새 기다려야 돼요. 무언가를. 이제 막 던지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자, 갑니다. 김 대표. 물건 들어오는 거 기다리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바니까, 그지? 물건 들어오는 거 기다리겠지. 그지? 아, 점! 그러니까 김 대표는 꽤 익살스러워. 내 스타일이구만.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거예요. 그런 작품. 밑줄 쭉 칩니다. 끝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길 기다리는. 늦은 밤에 오는 단골 손님과 얘기도 나누고 중간중간 참참참도 하면서 참참참? 뭐 게임도 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있어요. 일종의 패키지. 참깨라면 참치김밥 그리고 참이슬. 아, 소주. 참이슬. 괜찮은데 그거? 야, 이거 간접 광고 딸 수 있겠다. 그치? 야, 간접 광고 딸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제작자로서의 접근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여자 작가도 나와요. 여자 작가. 밑줄 자신이겠죠? 밤마다 와서 이 야간 알바한테 말을 붙여요. 미스테리하니까 뭐 작가의 호기심이라고나 할까? 너냐? 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지. 그때 아니거든요. 이 여자 작가는 처음엔 이 편의점을 되게 싫어해요. 좋아하는 물건도 거의 없고 그냥 새벽에 끼니 때우러 먼데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불편해서 가는 거죠. 야, 정인경. 야, 인경아. 그래. 아, 왜요? 야, 나랑 그거 하자. 나랑 그거 하자. 마음에 든 거야. 그지? 나랑 그거 하자. 밑줄. 나랑 그거 하자. 왜요?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요? 다 썼네, 머릿속에서. 야, 그거 내년에 올리자. 그거 네 마지막 작품 아니야. 그 작품 올리면 다음 것도 온다. 멋있네. 이 대표 멋있어. 밑줄 쭉 쳐. 그거 네 마지막 작품 아니다. 그 작품 올리면 다음 것도 온다. 뭐야? 네 작품 성공할 거야, 그거. 진짜? 뭐죠? 나 지금 벼랑 끝인데 대표님이 너무 쉽게 받아서 이상하거든요. 그랬더니 내일 제목만 써서 가져와. 원래 계약서 써야 글도 써지는 거야. 다 밑줄. 왜 계약하자 이런 얘기죠. 써지는 거야. 김 대표님. 왜? 고마워요, 진심. 내가 빠가냐? 야, 내가 빠가야? 내가 바보냐? 이거 괜찮아. 네 목소리에서 간절함도 느껴지고 잘 쓸 것 같아. 나 원래 잘 썼어요. 칭찬하기 무섭구만. 그래서 제목은 뭐야? 제목이요? 그래, 작품 제목. 편의점인데요. 불편한.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밑줄, 불편한 편의점. 자,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 자체가 역설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240페이지. 자, 왼쪽 꼭대기 갈게요. 240페이지 왼쪽 꼭대기. 인경의 작품. 알코올성 치매로 과거를 모르는 중년 사내가 주인공이고요. 손님들은 자기들끼리 중년 사내의 정체를 추측합니다. 중년 사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물건을 추천해주며 손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죠. 그런 내용입니다. 독고와 편의점을 다룬 작품을 구상했음이 드러났고요. 인경의 작품 속 중년 사내, 바로 이제 독고가 연상되는 거죠. 독고가. 사내는 그 편의점에서 밤새 기다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기를 기다리는. 이 작품 재밌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할 때도. 그러면서 중간에 만약에 연극 특유의 그 재밌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아. 편의점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독고 또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게 될 것을 암시한다. 얘 별표 주세요. 그 작품을 통해서 아마 독고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아갈 것임을 암시한다. 241페이지. 뭐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자, 오른쪽 끝에 김 대표의 반응. 나랑 그거 하자. 그거 네 작품 아니야. 네 마지막 아니야. 또 올라간다. 또 될 거야.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의미. 편의점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으로 편리해야 되는데 불편하대요. 그래서 모순된 표현이니까 무슨 법? 역설법. 그러나 이 불편한 편의점 안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면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이 사용됐습니다. 자, 11, 12 한번 풀어볼래요? 자, 시작. 자,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거 마지막 작품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12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미음 보시면 고마워요 진심 지루해 이게 아니죠. 그래서 진짜 고마운 거예요. 자, 됐습니다. 5번입니다. 자, 넘어가요. 자, 244페이지. 자, 거기 보면 아니구나. 243페이지죠. 자, 인물의 성격 잡아줘야 됩니다. 성격. 이건 늘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겁나셨구나. 여기는 전부 다 인물의 대사와 행위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제시가 아니고 전부 다 간접 제시입니다. 간접 제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서술자가 나와서 얘들아 질문. 희곡에 서술자가 있니 없니? 희곡엔 서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소설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자가 직접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게 직접 제시야. 이해 가죠? 근데 내가 막 이렇게 가면서 다른 애기 이렇게 꿀밤을 주기도 하고 막 침을 뱉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 그리고 욕을 하는 그런 어떤 대사들을 보여줘. 그래서 관객들은 뭐예요? 그걸 눈치채는 겁니다. 얘가 나쁜 녀석이구나. 그래서 간접 제시라는 것은 보통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제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해해 주면 돼. 가자. 겁나셨구나. 아들이 아버지처럼 될까봐. 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독고, 알코올성 치매에 걸린 서울역 노술자 출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줍니다. 겁나셨구나, 아들이. 자, 그 다음 2번 선숙. 피를 말려? 내가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선숙의 성격, 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아니 내 작품을 쓴다고요? 나 극작가예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각색하는 사람이냐 스스로 내 작품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요것만 밑줄 쳐. 내 작품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여기 밑줄 쳐. 자, 오른쪽 갑니다. 저 술 끊었어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 좋아하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줄. 힘들게 돈을 버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딸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작가가 이 작품의 배경을 야간의 편의점으로 설정한 까닭. 얘도 별표입니다. 자, 대사 볼게요. 편의점은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본 익숙한 공간. 야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각자의 고단한 사연을 지녔을 것이라는 인식,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의 힘겹지만 따스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더 몰입하게 합니다. 힘겹지만 따뜻한 일상. 그죠? 요게 핵심어요. 거기다 밑줄 쳐야 돼. 힘겹지만 따뜻한 일상. 자, 넘깁니다. 자, 244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자, 거기 뭐 상품에 담긴 의미와 고민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약간 좀 앞쪽이 좀 끊겼죠.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앞쪽에 봐봐. 선수기. 자, 선수기 삼각김밥이에요. 삼각김밥입니다. 독고가 준 거예요. 그치? 꼭 공짜로 줍니다. 자, 독고가 줬는데, 자, 한 장 넘기고, 아들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아들이 게임할 때, 그치? 이거 주면서 얘기해보라. 그래서 선수기 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거 괜찮아, 얘들아, 편지. 편지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갈등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편지 쓰면 꽤 괜찮아요. 자, 다시 앞쪽에. 자, 경만입니다. 옥수수차하고 초콜릿이에요. 다시 넘기면 술을 끊고 가족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술 대신에 옥수수차를 마시고 딸들을 위해 초콜릿을 자,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자, 참참참이죠. 그죠? 참참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고에 대한 경계를 풀고 독고의 이야기를 듣는 계기가 되고요. 자, 독고를 주인공으로 한 자신만의 자, 작품을 직접 자, 쓰게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별표 하나 하세요. 자, 다음은 자, 불편한 편의점에서 독고가 편의점 주인 영숙과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인데 차이점 볼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예시 답변, 예시 답안 그 밑에 볼게요. 예시 답안 밑에. 소설은 자, 소설 세모, 서술자 세모, 심리 직접 묘사 세모. 됐어? 반면에 자, 희곡 동그라미. 자, 뒤에 물결 쭉 쳐봐.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관객이 그걸 보면서 추측을 해야 되는 거야. 제 심리가 어떻다라고 간접. 그래서 독자가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뭐한다? 추론, 추측. 여기도 물결. 자, 확인 문제 있습니다. 오른쪽에 245페이지. 자, 1, 2번. 자, 풀어봐요. 자, 1번의 정답은 자, 1번이고요. 경만이 딸들을 불편해하진 않고요. 2번의 정답은 자, 5번입니다. 그래서 자, 인물에 대해서는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시고 자, 거기 소단은 마무리라고 있습니다. 소단은 마무리 볼게요. 불편한 편의점의 내용 정리인데 자, 독고 편의점 야간에서 거기 밑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니, 수염을 이렇게 수염을 이거 수염 맞지? 그 수염 맞죠? 수염을 기른 걸로 했네. 자, 아르바이트생이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선숙이 자,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들어주도록 조언하고요. 그다음에 경만이 바로 힘겨운 직장 생활을 버티게 하는 가족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경이 배우 출신 극작가인데요. 작품이 잘 써지지 않아서 그만두려는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주는 거야. 이해가죠? 다 주는 겁니다. 자, 조언을 주고 가족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줘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닌 거예요. 작품 괜찮네. 근데 볼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극갈래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자, 극갈래는 연극, 영화, 방송국 같은 자, 뭐니? 공연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양식으로 밑줄 쳐.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보여주고 밑줄 칩니다. 그래서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희곡이 실린 거예요. 자, 희곡이라는 것은 연극의 대본입니다.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라는 거.
자, 희곡 불편한 편의점은 편의점에 드러나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밑줄쳐.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자, 인간의 동그라미 질문 던집니다.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가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인물들을 설정해서 이들의 문제를 극중에서 해결하는데요. 작은 동네에 있는 야간 편의점은 힘든 하루를 미친 사람, 미안합니다.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이 힘든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미안해요. 마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으로 누구나 겪을 법한 일상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극 중간에 뭐가 있었어? 밥 딜런의 노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밥 딜런. 자, 밥 딜런이 아마 노벨 문학상을 탔을 거야. 가수인데, 밥 딜런이, 그래서 밥 딜런이 되게 유명했던 게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뭐죠? 월남전 참전 반대. 그게 있었어. 그래서 혹시 우리 그 노래 알아요? 난 knocking on heaven's door. Hey, hey, 난 knocking on.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라고 되게 유명한 노래예요. 내가 불러서 그래요. 진짜 원곡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노래, 이게 알 거예요. 많이, 수많은 이제 가수들이 이제, 리바이벌, 리메이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삽입하고 초콜릿, 참참참 세트 등의 소품을 활용했고요. 자, 넘어갑니다. 주제의식, 공감과 위로를 통한 그런 관계. 공감과 위로가 제일 중요해요. 밑줄 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죠.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한 10살 더 먹으면 좀 내가 지금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되게 마음에 들거든. 근데 한 10살 더 먹으면 나도 이제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요 맥락. 독자 맥락 볼게요. 평소 편의점을 이용하며 있었던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자, 작품을 수용하자.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247페이지. 문제 다 풀어갑시다. 자, 1, 2번 시간 드립니다. 자, 푸세요. 1, 2번 푸십니다. 1, 2번. 자,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 TV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걸 우리는 시나리오라고 해요. 시나리오.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설정에 제약이 있죠.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등장인물의 제약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3번에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서술자. 서술자는 서사문학에 등장해요. 쉽게 말하면 소설에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당연히 인물수의 제한이 있죠. 장군, 이곳으로 10만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10만 명 무대 위로 못 올라와요. 이해가죠? 관객들 다 튕겨나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등장 인물의 심리가 행동과 표정, 그리고 또 대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건 간접 제시니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신의 머리가 나쁘다고 지적하는 엄마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는지. 니은 보니까요. 자, 엄마는 머리가 나쁘다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머리는 수염이 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자, 3번. 독고가 선숙에게 삼각김밥을 준 이유를 서술하세요. 자, 불러드릴게요. 자, 적으면서 익힙니다. 자, 선숙이.
선숙이 아들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선숙이 아들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선숙이 아들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자 이렇게만 적어주면 됩니다. 혹시 너희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하니? 그래? 여러분 대화 많이 해? 대단하다. 대단해. 나중에 고니도 여러분 나이 되면 나랑 얘기 안 할걸? 왜냐면 고니가 나의 유전자 반을 닮았다면 선생님 사춘기 세게 왔기 때문에 얘도 비슷할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바라봐야죠. 믿어주고 바라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 정도로 해야지 내가 얘를 막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이죠. 믿음. 믿어줘야지. 자, 한 장 넘기시면 4, 5, 6, 7이 있어요. 자, 4, 5, 6, 7 시간 드립니다. 자, 해봐. 4, 5, 6, 7 시작! 다 풀었나요? 시간 좀 필요한 사람? 여러분 금방 푸는구나. 자,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의 정답은 4번. 자, 나머지 정리합니다. 경만의 자녀는 초콜릿을 더 좋아해요. 경만은 자, 독고간의 행동의 의미를 자, 궁금해하고 있고요. 왜냐면 니은에 보니까 그러니까 왜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독고는 경만이 편의점 앞을 지나갈 것을 자,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니은 위에 댁 드리려고 놔둔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보답으로 구매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독고는 경만에게 경만이 모르는 딸들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 자, 6번의 정답은 자, 2번인데요. 자, 니은을 보시면, 니은에 보시면, 그러니까 왜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위에 바로 왜요 있잖아요? 왜요 있고, 그 밑에,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간다든지.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전압 2번. 7번. A에 담긴 경만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A 보시면, 자, 잘 껐다 싶었죠? 그리고 아무 말 못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심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 자, 5번. 아이들이 독고 씨에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싹싹하게 잘 컸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 독고 씨에게 이렇게 싹싹하게 잘했다니. 자,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5번. 자, 8, 9, 10. 자, 시간 드립니다. 8, 9, 10. 자, 풀어봐요.
자, 됐습니다. 8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새 인물 바로 김 대표죠. 자, 김 대표를 객석 인문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9번의 정답은 자,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우리가 디귿 보시면 자, 그러니까 각색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인경에게 실증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치? 실증내는 게 아니라 자, 설득. 자, 10번에 A에 대한 설명 보시면 저기 A가 제 작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작품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자신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아실현. 그렇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게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앞쪽으로 좀 돌아와서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이게 마지막이죠, 우리? 그렇죠? 이것만 하면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끝나면 아마 문제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7월 내가 알기는 1, 2, 3, 4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1, 2, 3, 4.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볼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선생님은 다음 주에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최대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해요. 뭐 안 되더라도 뭐 거의 한 90% 이상은 마무리 좀 이렇게 짓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문제 나눠주고 자, 바로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갈 겁니다. 한 달 동안. 엄청난 문제들을 풀 테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됐습니다. 자,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이제 빨리 끝내면 좋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은 잘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잘만 따라오시면. 그치? 스스로 또 여러분 평가 문제집 다 사셔야 됩니다. 다 있죠? 그래서 그거 하고 하시면, 무조건 잘 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선생님 생각할 때. 저번보다 무조건 올 것이다. 자, 204페이지.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갑시다. 가는 데까지. 자, 9켤레, 지금 어디 들어가고, 지금 학교 어디 하고 있냐, 지금? 불편한 편의점 끝났지? 학교에서. 아예 시작 안 했어? 그리고? 동물 넘어가서. 잠깐만, 보자. 요거 좀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정확한, 뭐 한 거야? 잠깐만. 3단원 했구나. 3단원. 그러니까 3단원은 확실하다는 얘기구나. 그치? 네. 잠깐만, 영선 1. CCTV하고 공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뿌리에게 9켤레, 불편한 수고제게 쭉 순서대로 가겠구나. 5단원 안 들어가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엄청나게 학교를 앞섰어요. 그러니까 많이 편할 거야. 자, 그래서 문제로서 우리가 내 거로 정리하자. 자, 제재 2 해볼게요. 자, 204페이지.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는 1970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인 삶과 소시민의 자기반성적 성찰을 그린 소설이다. 여기 형광펜으로 바르세요. 1970년대부터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인 삶과 소시민의 자기반성적 성찰. 그래서 여긴 소외된 계층의 이제 비극적인 삶은 바로 이제 누구냐면 권씨입니다. 권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시민의 자기반성적 성찰하는 사람, 이건 바로 이제 오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둘로 갑니다. 자, 이 작품은 고도 성장기인 1971년 발생한 자, 성남 광주 대단지, 자, 민권운동. 그때는 이제 광주였는데요. 지금은 성남으로 편입된 것 뿐이에요. 이 광주는 이제 경기도 광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라도 광주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성남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아마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거 되게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배경에로 자, 밑줄 쳐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소외된 계층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줍니다. 밑줄. 소설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자, 문학의 현실 비판적 역할과 윤리적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저기 밑에 제재개관 한번 들어갈 거예요. 자, 중편 소설, 즉 너무 길지 않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길다 그럼 장편이고요. 좀 짧다 그럼 단편이고요. 너무 길지 않다. 자, 세태소설이라는 것은, 자, 거기다 적으세요. 부조리한 현실 반영이라고 적어. 부조리한 현실 반영, 부조리한 현실 반영, 세태소설에다가 부조리한 현실 반영. 아, 요거 좀 얘기해 줄까, 얘들아. 부조리한 현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선생님 따로 배울 텐데. 자, 부조리 현실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자, 역사적 현실과 그 다음에 사회적 현실이 있어요. 자, 역사적 현실 같은 경우는 일제, 자, 분단 전쟁, 자, 그 다음 독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일제, 분단 전쟁, 독재가 자,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작품들을, 자, 우리가 내신이 아니면 내신에서 뭐 시나 이런 거 할 때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산업화. 그럼 요 설명을 잠깐 해줄까요? 나온 김에 잠깐 해줄게. 여기로 바로 끌고 가지. 자, 보통, 소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나오게 되냐면, 소설에서는 우선 산업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난이라고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가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산업화는 뭐죠? 자, 우선 얘는 부조리 현실이야. 그러니까 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자이거나 뭐 국회의원, 자, 그 다음에 재벌 총수, 이런 것들. 그저 쉽게 정부,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들로 등장하고요. 대부분 다 검정 옷을 입는 걸로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튼 그 돈과 권력이 있는 애들이 등장해요. 자, 이 녀석들이, 자, 이게 소시민에게, 특히 소시민은요, 일반적으로 농민과 도시 노동자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도시 노동자입니다. 여기서는 도시에서 일하면 다 도시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 뭐 인천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잖아요. 그럼 다 도시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소설 속에서 도시 노동자는 원래 농민이었는데 도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농민도 힘들었죠. 자, 농민이 힘들었으니까 도시로 올라왔을 거예요. 이해 가죠? 도시 올라와서도 뭐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삶이 나아지지 않고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얘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네들은 억압과 자, 그 다음에 착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유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저기 떠나요. 자, 그리고 결국 이걸 통해서 가족과 이별하게 되죠. 이걸 가족 해체라고 선생님은 좀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저 도시 노동자들은, 이거 적으면서 봐야 돼. 이 도시 노동자들은, 자, 고향을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에 우리가 이제 고향에 대한 그런 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움이라는 뜻이야.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은 바로 마음의 정처거든요. 우리가 설날이나 우리가 추석 때 보면 고향에 많이 가잖아요. 아니면 친척들이 다 어디 있어? 다른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설 파트에서는 결말 처리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결말에서는, 그러니까 결말은 뭐에 대한 얘기야? 갈등에 대한 얘기죠.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끌고 갈 수 있죠. 갈등이 해소가 되느냐, 자, 아니면 심화가 되느냐. 이럴 때 해소가 되는 경우는요, 자, 바로 연대로 극복합니다. 유대의
연대. 모두 힘을 모아요. 그래서 이걸로 극복을 해요. 자, 근데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한 10개 중에서 거의 9개는 밑에 겁니다. 왜? 이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질문 던질게. 그럼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니? 심화. 그렇죠. 심화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죠. 이해 가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 그렇다면 작가는 지금 살짝 수능 강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소설들. 그럼 작가는 당연히 이런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뭐 하겠니? 비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소시민들에 대해서 뭘 느낄 거야? 약자들이잖아요. 이들에 대해서 뭘 느낀다? 무조건 연민. 그래서 여기에 오선생, 자 오선생도 마찬가지로 소시민이지만 어떤 연민의 정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니? 소시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 그래? 소외된 이웃이라고 들어봤어? 이런 얘기 들어봤니? 그래서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지. 소외된 이웃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으로부터의 소외. 이해가죠? 그러면 당연히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여기 권력자, 국회의원, 총수, 정부 얘네들이 무슨 땅 주인, 지주 이렇게 나온다. 지주까지도 있어. 그런데 이들이 억압과 착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법을 얘네들을 뭐 해줘야 돼? 법은 그렇지, 보호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들은 또 무엇으로부터도 소외? 법으로부터도 소외. 그래서 소외된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외라는 개념은 말이지 철저하게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이해 갑니까?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외톨이가 된 그 인간 소외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외는 철저하게 사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외로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법으로부터의 소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진정한 법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법으로서 얘네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누구의 존엄성? 바로 약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게 진정한 법치주의입니다. 이해가죠? 아직 우리나라 좀 더 가야 돼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죠. 나중에 우리가 다 살펴볼 거예요. 글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시는 조금 더 또 달라집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렇게 봤고요. 자, 오른쪽에 205페이지. 거기 80성남 광주 대단지 민권운동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요걸로 한번 마무리할게요. 소설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주인공 권씨가, 자, 권씨가 주인공이요. 권씨 동그라미. 주동자로 몰리는 이야기는 80성남 민권운동, 형광펜 바르세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밑줄 쭉 치자. 1971년 8월 10일 광주 대단지 빈민층이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하는 소외와 개발의 구조적 모순에 반대하며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기서 소외는 뭐라고요? 바로 저런 의미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치? 사회적 의미의 소외를 얘기합니다. 성남시는 원래 경기도 광주에 속했으나 서울시가 추진한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그곳에 살던 도시 빈민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민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가혹한 집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정책들, 세목, 불합리한 정책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시정하라며 입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이다. 여긴 불합리로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거 하실 때는 부조리가 훨씬 더 친근한 단어일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쓰는 모든 단어들은 전부 다 평가원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익숙해지라고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